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파워 10 시간입니다. 설날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도 긴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 연준의 행보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미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오늘 견조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탐색 쪽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뒤에 2390선 터치까지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고요. 2380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오히려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 구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0.21%가량 오르면서 7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700 종목이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678억 원가량을 대형주를 매수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 외국인이 15거래일 중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일 순매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기관과 개인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탄력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거세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 휴장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파워 10을 통해서 차익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에 대해서 옥석 가리는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증시파워 10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증 있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오서진 전문가, 송재훈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10가지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로보로보를 시작으로 아난티, 서부 T&D, 콘텐트리, 중앙, 노랑풍선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송재현 전문가는 한컴 미드를 시작으로 풍산과 한국화장품, 윤성 FNC, 삼진까지 먼저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종목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각각 5가지 종목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들 매수가나 목표가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서진 전문가의 로보로보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 로보로보의 경우에는 네. 일전에 스피드10에 출연 당시에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당시에 목표 주가를 7,8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좀 넘어선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당시에 방송 시청하시고 참여하신 분들 다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돼서 한 번 더 가지고 와봤는데 최근 이제 우리 시장 내 종목들을 보면 로봇 그리고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시청자님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AI와 이제 로봇을 또 다르게 또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이 둘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을 개발을 하고 또 공급을 하는 업체로 방과 후 학교용 교육 로봇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로봇키트, 로봇퀴즈, 유아로, 코딩 스토리 등의 제품을 통해서 이제 코딩과 과학 그리고 AI에 대한 교육을 가능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보로보는 전국 초등학교들 중에서 약 1000개 교와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5년부터는 초중고 코딩 교육이 또 의무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에 따라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로봇, AI 그리고 코딩까지 다 같이 분류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로보로보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한컴위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올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컴위드라는 종목입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신테카 바이오 탑픽도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좀 자랑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한컴위드를 제가 먼저 언급한 이유는 바로 어제 이슈가 있었어요. 블록체인형 증권형 토큰, 좀 생소하시죠? 한마디로 뭐 NFT 분야부터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쓰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련 섹터들의 현재 수급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일 올라왔던 종목들 체크해 보니까 우선은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그다음에 현재 오전에도 수급이 좋은 갤럭시아 SM, 그 후발주 종목들이 궁금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SN이랑 제가 바로 가져온 한컴위드입니다.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상으로 제가 조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월 3일 월 초에 나왔던 저점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존의 고점이었던 5,200선을 현재 돌파 시도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 중이고요. 현재가 지금 단기 저항 5,940선이긴 한데 잠시 눌림목 4,500 구간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인 7,900원 이상으로 좀 슈팅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컴위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관련 업종의 순환매가 돌게 된다면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오서준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아난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난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의 경우에는 이제 금강산 부근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과거에 대북 테마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남북 관계가 조금은 냉랭해지면서 과거 테마주로서의 주가 상승은 뭐 대부분 걷어낸 상황이라 현재 좀 보이는데 그러면서 최근 아난티의 실적을 보면 뭐 단순 테마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폭발스러운 그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5% 그리고 210% 증가한 이제 3,422억 원과 1,256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부산 기장에 위치한 빌라주드 아난티의 개장을 통한 분양 수익이 들어오면서 매출액은 3배가량 성장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호텔업으로 한 해에 1조 원을 벌었던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로 이제 국내 27개 호텔을 운영하는 롯데호텔조차도 한 해 최대 매출은 9,060원이 최대였다라고 합니다. 9,060억 원이 최대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올해 기대되는 이제 아난티의 실적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런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양 수익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또 일회성으로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현재 청평과 제주 쪽으로도 추가적인 분양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로 이렇게 분양 수익에 더해서 또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운용 수익으로도 또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아난티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풍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바로 풍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 종목 자체가 시장과 무관하게 정말 야금야금 상승하는 종목이거든요. 숨은 수혜주, 아는 분만 아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산 어떤 종목이냐?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조금은 완화됐다 하더라도 현재 고공행진 중에 있죠. 구리 가격에 대한 기속적인 상승,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아직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탄약 155mm 곡사포탄을 수출을 주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호조도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요, 최대 군용 탄약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차트상으로서도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어떻게 올랐지라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 고점이었던 32,000원 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받고요. 추가적으로 주봉상으로서는 38,5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 구간은 38,000원 구간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목표가로 제가 만약 세본다면은 38,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풍산 구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오서진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서부 T&D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서부 T&D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아난티와 비슷하게 이제 시장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부 T&D는 지난 2017년 서울 용산에 서울 드래곤시티라는 호텔을 오픈을 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청와대 집무실 이전 당시에도 이제 용산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기도 했는데 드래곤시티 호텔은 총 1,700개의 객실 규모를 갖춘 대형 호텔로 쇼핑, 문화공간, 레스토랑, 컨벤션, 카지노 등을 갖추고 있는 호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해당 호텔에는 이제 지난해 카지노 업체인 GKL이 운영하는 3개의 카지노 중에 하나가 입점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2월 GKL의 카지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0%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들 역시 드래곤시티에 머무르면서 이제 드래곤시티의 실적 역시 같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서부 T&D의 호텔 부문 실적을 보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부 대비해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년도 당시에 47%에 머물렀던 호텔 매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까지 약 61%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3분기까지 호텔 매출은 직전 연도 호텔 매출 대비해서 약 13%가량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이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또 유입이 될 걸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 한 해 서부 T&D 무척이나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 기타 리오프닝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구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 T&D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이름이 많이 올려져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한국화장품. 네, 역시나 리오프닝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한국화장품입니다. 네. 바로 그 몇 분 전에 기사가 떴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로 해서 현재 실내 마스크 해제가 30일부터 재개된다라는 속보가 떴고요. 이에 대해서 설 연휴 이후에도 오늘 종가 매수 섹터로도 괜찮죠.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가장 수혜가 받을 만한 바로 섹터는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 업종 네. 자체가 기존의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큰 하락폭을 겪으면서 저PER, 그러니까 수혜 대신에 그 기업 가치 대신에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주가가 오를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바로 수급이 바로 일어났죠.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대표 종목 자체가 강한 수급이 일어나면서 이 섹터 내에서도 강한 순환매가 이어질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그 순환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 네. 전체적으로 7,900선 이상만 지지해준다면 네. 10,000원 이상으로 추가 오. 쇼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호가 단위가 바뀌는 10,000원까지도 열어두고 접근해도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콘텐츠리 중앙, 콘텐츠 관련주 한번 하나 체크해볼까요? 네. 자, 콘텐츠리 중앙은 네. 이제 바로 오늘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신작 영화죠. 정의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의는 지옥과 부산행을 만들었던 연상호 감독의 작품으로 이 제작사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들 중에 한 곳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금일 공개 이후에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시청을 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이제 관련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는 선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향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 역시 좀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콘텐츠리 중앙은 OTT 관련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새로운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지난 21년도 후반부에 지옥이라는 작품을 공개한 이후에 그동안 계속 내림세를 나타내 왔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의 이유는 운영 중이었던 메가박스 극장에서의 좀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적자폭을 좀 확대를 하면서 OTT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못 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3개분기 연속으로 좀 메가박스 쪽에서도 흑자에 대한 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올해 콘텐츠리 중앙은 22편의 작품을 또 공개할 예정을 갖추고 있고 이제 기존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홍콩의 뷰 그리고 일본의 유넥스트 등 다양한 글로벌 OTT 플랫폼 쪽으로 작품을 또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에 시즌 2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DP 시즌 2도 올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2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은 연내에 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 모멘텀과 함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콘텐츠리 중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재원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윤성 FNC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윤성 FNC라는 종목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발굴을 해봤거든요. 우선 어제 바로 공시가 떴죠.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떴고요. 2차 전지 믹싱 시스템을 매출액 대비 129%, 약 1,000억 규모로 어제 공급하기로 한 공시가 떴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저항을 받을 만한 가격이 아직 없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디에 발주했냐면 SK온 미국 단독 발주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차후에 추가적인 발주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특성상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예전의 고점이었던 54,600 구간을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성 FNC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고 돌파 시에 강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서진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노랑풍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여행 많이 가죠. 네, 맞습니다. 자, 하늘길이 열리면서 네. 설 연휴 기간에도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설 연휴인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61만 6,074명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설 연휴 이용객이 약 1,000%가 넘어설 것이라고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이 같은 기조에 따라서 국내 항공주들은 물론이고 여행주들 역시 실적 개선과 주가에 대한 방향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가지고 온 노랑풍선의 경우에는 올해 여행업계 최초로 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기도 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과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면서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실적도 또 빠르게 또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중인데 노랑풍선의 1월, 2월 내 패키지의 모객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700%, 4,500% 이제 급증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1월 항공 발권량 역시 전년 대비해서 1,300%가량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때문에 올해 확실시되는 이익 개선에 힘입어서 이제 관리 종목 역시 차후엔 또 해제가 될 수밖에 없겠고 지금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 기타 여행주들 대비 식총이 좀 낮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또 단점이자 또 장점이라고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보다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을 줄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주 노랑풍선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송재원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 삼진 들어볼 텐데 시총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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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 화요일도 그렇게 여쭤보신 적 있죠? 맞아요. 네. 1,000억 원 미만대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위험하다, 급등락이 심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 중에서도 흔히 소형주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형주 중에서도 재무적인 상황이 뒷받침돼 있고 사업성이 기반이 되어 있다면 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자 차후 상승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삼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좀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면 좋을까요? 우선 대부분 집에서 생활 가전이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그 스마트 싱스라고 해서 삼성 가전 중에서 AI 표준협회 인증으로 등록된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진이고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누구누구야 에어컨 켜줘. 그다음에 빨래가 다 됐는지, 그다음에 식기세척기가 됐는지 알람으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진입니다. 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 종목 중에서 현재 이슈가 뭐냐면 이런 AI 표준 생활가전 쪽에서 표준 인증이 됐다는 얘기는 이 종목 자체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차트상으로서도 뭐 바로 결과로 보여지네요. 1월 5일 날 바로 기준봉이 뜬 다음에 주요 네. 구간 7,300 구간 지지하고 예전에 정고점이었던 9,300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에 도달했었는데 그 후에 지금 7,000원대를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AI 관련 기업 삼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해드릴 예정인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종목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현재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박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보수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 미국 증시는 긴축 우려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에 이어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미증시 하락했지만 우리 시장은 양시장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도 우리 증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현재 시각 주가 추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스피는 0.01%가량 하락하고 있고 또 코스닥은 0.21% 오르면서 71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관망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전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고 있지는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종목들도 개별 이슈 속에서 질서 없이 흘러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업종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지 오늘 오전 업앤다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공정 자동화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장비주기도 한데요. K배터리 3사가 미국 공정 자동화에 3.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LG 엔솔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인데요. 그러면서 이 기업들에게 장비를 공급하게 될 관련주들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정 자동화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서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 수요를 높여야 하는데 해외 공장의 경우에는 인력을 숙련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제품 10개 중에서 5개가 불량으로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상 제품 비율이 90%까지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K배터리의 핵심 과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업계는 자동화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 장비 등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벌써 공급 계약을 진행한 기업들도 있어서요. 해당 기업들 위주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의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PNT 그리고 윤성FC, 이노메트리가 공급 관련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희PNE 같은 경우에는 수주 관련 공시는 아직 없지만 대장주격이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듯하고요. 인텍플러스는 개장 직후에는 오름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K와 수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양자역학 관련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양자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배출한 스위스 취리 공대에서 세계 석학들과 대담을 가진 건데요. 보통 해외 순방을 하면 기업인이나 정부 관료들을 주로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소 이례적으로 양자 기술의 석학들을 만나면서 관련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성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따르면 양자 기술이 안보를 비롯한 모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각국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양자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달성한 관련주들이 3종목이나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들 오늘은 주가 흐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기업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달성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텔레필드에 눈길이 가는데 지금 23.4%가량 오르면서 또다시 상한가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J 대한통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CJ 대한통운의 물동량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둔화, 그리고 팬데믹 종료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증가로 인해서 택배 물동량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NH투자증권은 오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12만 8천 원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2만 2천 원으로 낮췄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오늘 장에서 CJ 대한통운은 해당 리포트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1.38% 내린 91,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낙폭은 개장 직후에 비해서 조금 더 키워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한진과 한익익스프레스 등 화물 운송 물류업종에 속하는 여러 기업들이 오늘 내림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과 특징주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문이 항상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서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5%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송재훈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번호는 동일합니다. 송재훈 3글자 입력하시고 전송하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편안하시게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엔 또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서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카카오게임즈, 클래시스, JYP엔터, 큐브엔터,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들고 오셨고요. 송재원 전문가는 국숭당과 한솔홈데코, 아톤, 제주항공, K사인까지 총 10가지 종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종목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서진 이사님의 종목 카카오게임즈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 이달 17일 네. 중국 국가신문출판사는 88개의 내자 판호를 발급을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지난 12월 44개의 외자 판호 발급에 이어서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추가로 판호를 발급을 한 것인데 중국의 게임 규제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중국 게임 시장은 이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 게임사들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아직도 지금 바닥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 안에서 잘 옥석가리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해왔던 신작들을 차례차례 잘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난 5일에 출시했던 에버 소울은 글로벌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하였고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서도 4위까지 오르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분기 내 출시 예정인 아케이지 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사전 예약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과거에 히트를 쳤던 그런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번 역시 좀 흥행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2분기에는 RS라는 또 게임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RS는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1억 회를 기록을 했던 다크 어벤져 시리즈의 반승철 대표가 설립한 게임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대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가디스 오더라는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2,500만을 기록했던 그런 게임사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하게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신작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국승당인데요. 전일에도 그렇고 주류 관련주들 좀 강한 상승 나왔죠. 네, 맞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술 좋아하세요? 네. 혹시 뭐 맥주 아니면 뭐 막걸리? 주종은 가리지 않습니다. 아, 주종은 가리지 않습니까? 네, 망했습니다. 어제 뉴스가 떴었죠. 망했다고요? 네, 망했습니다. 네. 술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맥주값 그리고 네. 막걸리값, 전체적으로 주류 업종 전체적으로 세금 인상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째 1리터당 30원 정도 세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 크게 30원 얼마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차후에 술값이 오를 수 있는 기폭제이자 재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였죠, 바로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맥주 관련 대표주로서 수급이 있었었고요. 국순당 같은 경우도 어제 한번 강한 슈팅 이후에 위 정고점 매물대를 터치하고 그나마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선 이어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슈가 있고요. 차트상으로서 현재 기존의 저점이었던 6,400구간만 지지를 한다면 위에 정고점 매물대 8,500구간 이상까지 상승 여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봤던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왜 위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지? 기존에 나왔던 고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이슈와 차트까지 제대로 갖춰진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순당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어제 슈팅이 나온 뒤에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매물대 소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오서진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의료 미용기기 업체 클래시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게 네. 30일부터 마스크가 해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내 화장품도 물론 수혜가 기대가 되지만 아무래도 또 피부 미용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성향을 보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쪽으로 사용 금액이 예년 대비 가파르게 좀 증가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또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성장 중의 국가들에서도 이제 미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2022년부터 미용기기 시장은 연간 9.6%씩 성장을 하면서 2030년경에는 1,45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을 했는데요. 이어서 중국 시장은 최소 20%가량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미용기기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 좀 침투 중인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하이프 리프팅 1위 기업으로 슈링크와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블록버스터 제품을 생산 중인 그런 업체인데요.
상장 후 30%대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제 각각 38%, 32% 성장한 1,393억 원과 68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국내외로도 이제 60여 개국의 해외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방을 가지고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중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에서 슈링크 유니버스를 허가 받으면서 판매를 하기도 했어요. 네, 끝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났네요라고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한솔 홈데코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이죠.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7번째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 드렸듯이 탄소 포식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최근에 EU 친환경 움직임에서 지금 주목할 부분이 있냐면 입법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탄소 중립법 제정법을 현재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UAE 방문하면서 MOU 체결했던 분야도 바로 탄소 포식 관련 그런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대선 때도 아마 이슈가 됐었는데 아리백이다 아니면 친환경이다 저탄소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차후에 에너지 기후 협약 관련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포식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 종목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갭 상승이 나왔었죠. 1월 17일 날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현재 눌림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080원 지지를 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1,200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잘 모르는 분도 많지만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바로 러시아산 목재를 주로 가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산 목재 가격도 지금 요즘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나중에 이슈가 나오겠지만 미리 알려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솔 홈데코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오서진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엔터조 최근 흐름 좋습니다. JYP 엔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JYP 엔터 이번 주 그래도 강하게 다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좀 부진했는데 올해 들어서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또 현지화 아이돌들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특별한 내용들과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과거 2018년도 맥쿼리 증권이 주관했던 특별 강연회에서 박진영 JYP CCO는 K-팝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1단계는 한국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고 2단계는 해외 인재를 발굴해서 한국 아티스트들과 혼합하는 것이라고 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는 해외에서 직접 인재를 육성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국내 엔터사들은 3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 12월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니쥬를 또 데뷔시킨 이후에 일본에서 흥행을 시킨 이력이 있어요. 이러한 이제 현지화 아이돌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이제 중국에서 차례차례 현지화 아이돌들을 또 데뷔를 시킬 예정인데 먼저 이제 3분기에는 니쥬의 남자 버전인 니지가 일본에서 또 데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니쥬의 흥행에 이어서 좀 성공이 기대되는 그런 그룹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3분기 프로젝트 C라는 이름으로 보이그룹이 또 데뷔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6명 모두 중국인과 대만인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현지화 걸그룹이 데뷔할 예정인데 미국의 음반 시장 규모가 약 18조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그룹당 좀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좀 잭팟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아톤 한번 들어볼까요? 네, 8번째 종목입니다. 좀 숨이 가쁜데요. 네. 아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톤 아마 소형주로서 단타 종목으로서 많이 접근하셨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 같은 경우는 NH농협은행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현재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디지털 자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아톤이라는 기업 자체가 핀테크 보안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NFT, 그다음에 미술품, 경매 이런 금융 서비스랑 연계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고요.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분야가 코인, 미술품, 플랫폼
이런 분야들까지 현재 서비스를 다양하게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금융 서비스랑 연계된 핀테크 보안 기업은 얼마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구간으로 한번 보면요. 제가 차트를 계속 띄우죠. 구간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이어졌던 하락 추세선을 최근에 바로 전거래일 돌파를 했고요. 주요 지지 구간으로서는 22,600 구간이 되겠네요. 이 이후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전고점 매물대인 그리고 피보나치 0.618 기술적 반등의 최대값 분야인 29,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오서진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앞서 자유의 엔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큐브 엔터입니다. 네. 또 하나의 특별한 네. 좀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큐브 엔터 하면은 뭐 당연히 아이들을 빼놓을 네, 수는 없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뭐 이번 주 이제 여자 아이들의 정규 1집 타이틀 앨범곡인 이제 톰보이가 이제 뮤직비디오 볼 수 있겠죠.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했다는 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동시에 이제 아이들의 중국인 멤버인 우기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서 또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웨이보 구독자 수를 보면은 749만 명으로 이제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이제 G드래곤 그리고 리사에 이어서 3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때문에 한알령 해제 시에 뭐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는 엔터사 중에 하나는 이제 큐브 엔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 엔터는 지난 11일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에서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정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자금은 결국 M&A에 쓰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게 SM 엔터와 큐브 엔터 좀 두 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SM과는 지금 매각 가격을 두고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매각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최근에 아이돌의 그 여자 아이들의 인기가 또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좀 가능성은 그래서 좀 높게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지난 12월 큐브 엔터는 카카오 엔터와 음반 및 컨텐츠 유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계약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큐브 엔터의 1년 매출액을 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때문에 뭐 가능성일 뿐이지만. 알겠습니다. 큐브 엔터 들어봤습니다. 큐브 엔터 같은 경우 엔터 종목들 가운데 올 들어 한 3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송재현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제주항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갑자기 왜 항공사 리오프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왜 꼭 제주항공이냐라고 하신다면 투자 포인트 한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 다들 알고 있죠. 마스크 해제라든지 중국 리오프닝 해제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항공주들입니다. 근데 잘 모르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환율이 하락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 업종이 또 항공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항공주 중에서 왜 제주항공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은 이슈적으로 인기 노선도 1위라는 부분, 그다음에 원가 개선 절감 LCC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 그다음에 재정 안정성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상으로서 다른 항공주들 제가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항공주들 예전의 정고점 부분, 그러니까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해요. 네,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대략 기존에 나왔던 정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여기 헤드앤드 숄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 저항 구간까지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18,250 이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서진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셈 임플란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네. 2009년 이후로 이제 12년 연속으로 외형 성장을 거두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1위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의 VBP 1차 연도 입찰에서도 가장 많은 49만 1,090세트를 배정을 받으면서 아시아 1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해 주었습니다.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중국향 매출은 아무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중국 치과 관련 시장은 연간 15%가 넘어가는 성장률을 기록 중인 시장이기도 한데 조만간 중국에서의 매출이 이제 국내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제 국내외로 임플란트 매출의 증가에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2월 중순경 행동주의 펀드 KCGI에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 5% 이상을 매입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지분을 꾸준하게 늘려가던 중 이제 18일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 주주 서한을 전송을 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서한의 내용은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의 멀티플이 주요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경우에 최소 2배에서 5배가량 기업 가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좀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 이사회 구성, 주주 권익 증진, 내부 통제 강화, 합리적인 보수 구조 등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전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경영권 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강성부 펀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송재훈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K사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마지막 토픽,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K사인이라는 종목이고요. 어제 바로 이슈가 나왔었죠. 네, 차기 복권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그런 그 컨소시엄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네. 행복복권이라고 한다면 다들 한 번씩 복권 한 번씩 사본 적 있으실 텐데요. 복권 사업 자체는 누구나 예상하듯이 공정성, 그다음에 안전성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이 다 참여하길 바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분야, 그중에서도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차후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사업을 맡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캠시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했죠. 대표적인 그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이었고요. 그럼 남은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상장한 종목 중에서 맥스트랑 그다음에 바로 제가 준비한 K사인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K사인 차례라고 저는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체가 강하고요. 차트상으로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할 텐데요. 1719간 기존에 지지했던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2240원 이상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추세상으로서 기존의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난 하락 추세선이 돌파당했죠. 그 말인즉슨 추세 매매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떨어져도 추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픽 K사인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각각 두 전문가님께서 10가지 종목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렸고요. 20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토픽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서진 전문가님, 오늘 토픽 어떤 거 선정하셨어요?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선정해봤습니다. 네. 정말 가족에게도 사라고 좀 권유하고 싶은 그런 종목인데 네.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수차례 좀 저항을 나타냈던 가격권을 돌파해주면서 좀 신고가를 써줬는데 네. 사실 이유가 있는 신고가는 전혀 그 두려운 신고가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올라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충분히 잡아보기에 나쁘지 않을 걸로 좀 보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매입가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16만 원 이하까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송재현 전문가님, 앞서 K사인에 대해서 가격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예, 전체적인 이슈 자체나 그다음 모멘텀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바 있고 네. 기존의 3, 4거래일 동안 지지했던 구간이 1700 구간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매수 만약에 될 수 있게 1710부터 매수 유효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의 매물대를 소화했던 1935원 이상으로 해서 기존 전 매물대인 2250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이상입니다.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손절가 같은 네. 경우는 기존의 매물대 지지했던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을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네. 대략적으로 1700 구간이 지금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1600 이하로 간다면 과감하게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짧은 손절 그리고 큰 손익비를 누릴 수 있는 현재 타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20가지 종목 말씀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오서진 전문가, 송재훈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증시 파워10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후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